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사실은 고개를 좀 갸웃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주변에서 발생했던 일을 보시면 한미 공동성명 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보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부통령이 단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장면 보여드립니다. 보시죠. 지금 저 장면인데요. 저 여성은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아시아계 흑인계로서는 미국의 처음 부통령이 된 여성인데요. 지금 여러분 여러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다음에 자기 재킷의 하단 부분과 바지 부분에 오른손을 닦는 모습입니다. 저 장면이 한국 기자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미국 언론들이 저 장면을 지적을 하면서 무례하다. 그렇습니다. 정상들끼리는 물론 이러니와 그냥 친구끼리도 악수해놓고 그 악수한 손을 이런 데 닦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편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온 나라 언론들이 미국 언론, 한국 언론 여기에서 일본 기자들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악수를 실컷 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그 손을 갖다가 여기다 닦는 겁니다. 뭐 노골적으로 표신하게 여러 번 문지른 건 아니지만 쓱 한번 닦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이 되고 노출이 된 겁니다. 아마 한국 기자들은 뭐 바빠서 그런지 저기에 대해 특별히 주목을 하지 않는데 미국 기자들이 저것을 보고 무례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영빈관인데요. 블레어 하우스라고 부르는 저 곳입니다. 왼쪽은 이제 일본 일장기가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미국 성조기가 걸려 있는데 똑같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묵었다면 당연히 우리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될 텐데 왜 태극기는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일반 호텔에 묵었습니다. 저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라고 하는데 블레어라는 말은 사람 이름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 이름. 그 당시 대통령, 미국 대통령 고문을 했던 사람 프란시스 프레스턴 블레어라는 사람이 1940년대까지 그 가문 일족들이 살다가 1942년부터 이제 미국 대통령의 영빈관으로 전환된 건물인데요. 방이 115개,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 갔을 때는 저곳에 묵었는데 이번에는 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미국 대통령은 저곳에 묵지 못했나? 왜 일반 호텔에 갔나? 지난번에 스가 일본 총리는 저곳에 묵었는데 왜 그랬나? 그랬더니 공사 중이랍니다. 블레어 하우스가 공사 중이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필이면 블레어 하우스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백악관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없는 그 인터벌 빈 시간을 찾아서 아마 공사를 하는 게 상례일 것입니다. 보통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스가 총리가 왔을 때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하필이면 그때 공사 기간을 잡았는지 하는 궁금증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청와대가 아주 신경 쓴 부분이 있었지요. 어떻게든 스가 일본 총리가 갔을 때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이 좀 나은 대접을 받았다 이런 표시를 냈었으면 뭐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왔을 때는 햄버거 먹었지요. 20분 동안.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인데 햄버거 놓고 이제 마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좀 나아 보입니까? 원탁이고 더 가까운 거리고 마스크도 안 썼고 이제 백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마스크 안 쓰고 웃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저 접시 위에 놓여 있는 요리가 크랩 케이크. 이거는 지금 그날 자리에 있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메릴랜드의 명물입니다. 크랩 케이크. 크랩이라는 말은 갯살을 이렇게 잘게 부수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나 뭐 빵가루 이런 걸 섞어서 저렇게 둥글게 붙여내는 요리가 크랩 케이크. 케이크라는 말 붙었다고 해서 디저트는 아니고요. 그냥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물을 좋아한다. 뭐 이런 정보를 우리 청와대에서 백악관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
스가 일본 총리는 햄버거를 먹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 좀 유치하지만 스가가 뭘 먹었건 우리 문 대통령이 또 뭘 드셨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나은 대접 받았다. 이 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햄버거도요. 제대로 만들면 크랩 케이크보다 훨씬 맛있고 비싼 요리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한국 전쟁의 영웅 94살 된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주면서 발언을 하던 끝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문 총리,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라고 해야 될 것을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불렀답니다. 네, 저 장면입니다. 도화 각 신문에 오늘 아침에 저게 의미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에 있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 94살 된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입니다. 명예훈장 주는 장면이고 이제 한미 정상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사진을 눈높이를 맞춰서 찍은 장면인데 저 자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했다는데요. 미국 대통령이나 서양에 있는 국가 정상들이 간혹 저런 실수합니다. 저는 크게 흠잡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외국 G7, G20 이런 정상들 모인 자리에서 보면 프레지던트와 프라임 미니스터가 워낙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렇게 자주 합니다. 저 실수.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을 다 지목을 하지 않습니까? 퍼스트 네임 불러서 미국 기자들을. 근데 우연하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기자들이 다 여성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남성 기자였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기자는 왜 손들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자 다시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그랬다는 건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질문의 순서가 문재인 대통령이 넘기는 겁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6초간 정적. 까마귀가 날아간다 그러죠. 그러자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아니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또다시 찾아온 숨막히는 정적. 여러분 이 화면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하고 있나 잘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왼손으로는 코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또 입가를 쓰다듬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13초가 지난 다음에 저 여성 기자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 30초 동안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는요 3초만 침묵이 흘러도 방송 사고라고 하는데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30초 동안 기자회견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말해도 괜찮나? 근데 미국 기자들이 이런 지적을 SNS에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한 나라의 정상이 아니 그냥 일반 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 기업의 책임자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런 공식 석상에서 여성이 어떻다느니 남성이 어떻다느니 특별한 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여성이 많이 하면 어떻고 남성이 많이 하면 어떻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게 한국 꼰대들의 저게 꼰대입니다. 꼰대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저 나이면 그냥 꼰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왜 여기자들은 손 안 들지? 여기자들 손 좀 들어봐. 참 이게 참 꼰대 대통령 꼰대. 그게 미국 기자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손든 사람 자 물어보세요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꼰대 대통령 눈에는 아이고 왜 여기자들은 손 안 들지? 바이든은 다 여자들이 손 들던데 이런 의식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기자들,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여자라고 그래서 우대도 하지 말고 여자라고 그래서 차별도 하지 말고 냅둬 그냥 냅두라고 우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자가 질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기자 왜 질문 안 해요? 라고 채근하지도 말라는 것. 이것이 젠더를 정확하게, 코렉틀리하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게
워싱턴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성숙해 있는데 갑자기 한국 대통령이 여기장은 질문 안 해요 이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뜨악한 겁니다. 두 번째,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 순방에 따라 나선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 잘못했다가는 그냥 집중 포화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질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아부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말로요, 그걸 쪼찡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과 저희 친숙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질문은 조지는 질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질문은 쪼찡한다고 합니다. 쪼찡하는 건 기자가 아니지요. 기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데서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장에서도 대개 날카로운 질문, 비판하는 질문,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졌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융단 폭격을 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인가요? 대통령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요? 이렇게 물었던 여기자 융단 폭격을 당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기자가 속한 방송국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 건너오고 말았지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손드는 기자가 적지 않았을까, 거의 없지 않았을까, 뭐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저희 주관적인 짐작입니다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